예, 저희 오늘 로피탈 정리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뭐 부정형에 대한 뭐 정의를 먼저 뭐 하고 있습니다. 0분의 0꼴하고 이게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같은 형태를 저희가 이제 부정형이라고 이제 정의를 했고, 제가 이제 이런 부정형의 꼴에서 저희가 이제 극한값을 이제 계산할 때 뭐 로피탈 정리를 적용해서 조금 더 계산을 좀 편하게 하는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사실 적용들을 해 보셨을 것이고, 저희가 이제 뭐 그 기출문제나 저희가 여기 확인하는 증명 과정을 몇 가지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정의는 여기 그냥 끝점에서의 그 함수값이 그냥 0인 경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분모 쪽에 이제 쥐란 함수가 이제 들어가는 식이 나올 텐데, 이제 분모 쪽이 0이 아닌 그런 조건을 이제 갖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로피탈 정의 형태를 이제 먼저 보고 가려고. 예, 그래서 뭐 저희 뭐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하셨을 텐데, 이제 분모 분자를 이제 각각 미분한 식에 대해서 극한값이 뭐 L이었으면 원래 이 G분의 F에 대한 극한값도 이제 L이다. 저희를 이제 로피탈 정리다라고 부르고, 뭐 이게 이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뭐 얘도 똑같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뭐 얘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면 얘도 이제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값을 구하는 경우에 대해서 보통 많이 쓰기 때문에 보통 이제 A번을 저희가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되면 뭐 이렇게 되는 것이다. 뭐 증명하는 과정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사실 증명하는 과정에서 사실 여기 미분한식하고 미분하기 전에 대한 뭐 연결되는 이제 식이 좀 필요한데, 이제 그런 상황을 저희가 이제 코시의 편값 정리 상황들을 이제 적용하시면서 증명 과정을 보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냥 여기 이제 주어져 있는 가정 부분에 있는 이제 프라임분의 프라임에 대해서 이제 L이 이제 극한값이다라는 상황을 그대로 이제 정의대로 풀었으면, 지금 오른쪽 방향 극한이니까 정의 그대로 그냥 오른쪽 반경을 잘 벌리게 되면 그 반경 내에 있는 x들은 L하고의 차이가 이제 원하는 만큼 작다. 그래서 그냥 이 극한값이 L이다를 이제 그대로 이제 풀어 쓴 상황이 되고, 제가 결국 마지막에는 여기 이제 미분하기 전하고 이제 미분하고 나서에 대한 저 등호 관계들을 이제 쓰면서 이제 증명할 것이고, 그 과정을 연결해 준 게 이제 코시의 편값 정리 내용이다. 예. 델타 반경에 있는 x가 이제 뭐가 오더라도 제가 이제 코시의 편값 정리 내용에 대한 상황들을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이 등호를 만족하는 이 적당한 이제 cx라는 원소가 이 a하고 x 사이에 존재한다. 예. 그래서 이 a하고 x 사이에 적당한 cx가 존재해서 이런 등호를 만족하는 것이 있다. 저런 등호를 만족하는 cx가 이 사이에 이제 존재한다. 이게 정확하게 이제 코시 편값 정리에 대한 내용이고, 이 정리 내용의 가정 중에 얘가 0이고 얘가 0이다. 그게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해하고 해도 등호고, 결과적으로 여기 미분하기 전하고 이제 미분하고 나서에 대한 이제 등호 관계들이 되는 상황이 왔고, 결과적으로 이 cx가 요 범위에 들어가는 cx이기만 하면, 결국은 얘가 이 자리에 들어가도 이제 맞는 cx이기만 하면 이 차이를 충분히 작게 하는 얘기를 확인한 것이고, 등호니까 얘가 들어가서도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cx가 요 범위에 있는 상황에 cx가 맞다라는 얘기가 있으면 그대로 증명이 완성이 된다. 근데 어차피 이제 cx는 a하고 x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cx는 요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당연히 여기 델타 반경 안에 cx가 들어가 있어요. 정확하게 이 cx도 요 범위에 들어가는 cx에 해당하고, 정확하게 여기 cx가 들어가도 l하고의 차이가 충분히 작다. 결과적으로 다시 바꿔주면 된다. 예, 정확하게 요 cx도 l하고의 차이, cx가 들어갔을 때에 대해서 l하고의 차이가 충분히 작다.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게 cx가 요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고, 물론 얘하고 얘도 이제 등호니까 그대로 해결이 된다. 뭐 무한대 쪽에 대한 얘기도 뭐 증명 흐름은 뭐 거의 같은 흐름으로 증명한다. 그래서 뭐 여기 이제 프라임분의 프라임 이제 양의 무한대로 이제 발산한다. 이제 그대로 풀었으면 사실 어떤 k를 주더라도 이제 그 델타 반경, 오른쪽 델타 반경에 있는 x들에 대해서는 어떤 값보다 주더라도 그 값보다 이제 큰 데 있다. 뭐 그대로 이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를 풀어 쓴 것이고, 뭐 역시 코시 편값 정리를 쓰게 되면 이 등호를 만족하는 이제 적당한 cx가 역시 a하고 x 사이에 이제 존재하게 된다. 뭐 여전히 이제
이 CX에 대한 상황이 저 범위 안에 역시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겠죠. 어차피 CX는 A하고 X 사이에 있어서 이 사이에 이제 결국 CX가 들어가 있고, CX가 들어갔을 때에 대해서도 이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고, 다시 등호니까 바꿔 넣어주면 역시 증명이 된다. 예, 그래서 CX도 이 K보다 크게 되는 범위에 해당하는 CX고, 뭐 등호 관계였고, 얘도 이제 K보다 크다. 그래가지고 얘도 어떤 값을 주던지 간에 그 값보다 큰 데 있다. 이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예. 예, 뭐 이제 따름 정리 내용은 아까 이제 내용을 이제 그대로 이어가서 여기 지금 뭐 방향이 이제 주어져 있지 않은 이제 양쪽 방향의 극한을 다 보는 얘기에 대해서도 뭐 그대로 계속 따라오는 내용이다. 예. 저희가 어차피 방금 전에 내용이 여기 뭐 한쪽 방향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 명제들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좌측 방향 극한에 대한 증명도 당연히 같은 방법으로 당연히 증명이 가능해요. 예. 뭐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제 양쪽 방향에 대해서도 이제 다 얘기가 똑같이 가능하다라는 얘기. 예. 뭐 그대로 이제 따름 정리 내용이고. 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0분의 0꼴에 대해서 이제 분모 분자를 따로따로 미분한 식을 가지고 가서 이제 로피타 정리를 적용하는 게 가능하다. 예, 그래서 이게 0분의 0꼴이고, 뭐 루트 x 미분하고, 뭐 사인 x 미분하고, 뭐 범수 정리하면 뭐 이렇게 되고, 그래서 0으로 극한치하면 당연히 0이라는 값이 있고, 또 쟤도 이제 0이다. 예, 정확하게 로피탈 정리 상황을 적용해서 값을 이렇게 계산하는 게 가능하다. 뭐 다음 예제도 보시면 이제 0분의 0꼴이고, 얘도 이제 로피탈 정리를 적용할 수 있고, 그래서 로피탈 정리를 적용하게 되면 뭐 이런 값이고, 사실 저희가 x분의 sin x가 저희가 이제 1이다라는 상황을 이미 알고 있고, 얘가 2분의 1인 걸 이제 알 수 있고, 사실 로피탈 정리를 한 번 더 써도 오히려 그 2분의 1인 걸 알 수 있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로피탈 정리를 두 번 거쳐 가도 저희가 그 값이 2분의 1 있다라는 상황을 알 수 있다. 예, 다음에 뭐 91년도 이제 기출문제의 상황을 보면 뭐 이런 타입의 극한을 이제 묻고 있는 상황이랑 이제 같은 문제가 나와 있는데, 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여기 1 더하기 뒤에 있는 부분하고 지수 쪽에 정확하게 이제 역수관계로, 여기도 정확하게 역수관계로 써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수 쪽의 상황이 이제 무한대 쪽으로 가는 상황은, 그래서 두 개 중에서 지수 쪽이 이제 무한대로 가는 상황은 지금 없죠. 지금 여기도 0에 가까이 가고, 얘도 무한대로 0에 가까이 가요. 사실 이제 똑같은 극한이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 정확하게 역수관계고, 이제 지수 쪽이 이제 무한대 가까이 가면, 그러니까 사실 이런 형태의 극한, 그래서 역수관계고 이제 지수 쪽이 무한대에 가까이 가는 형태면, 그거 이제 무리수 이쪽으로 가까이 가는 극한. 그리고 여기 같이 이제 지수 쪽이 0에 가는 극한은 다 1이에요. 이렇게. 예. 그래서 뭐 이거의 문제하고 이거의 문제 상황은 지금 뭐 다르다를 그냥 잠깐 참고해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문제 상황은 그냥 여기 x 빼기를 이제 t로 이제 변수를 이제 바꿔주면, 문제를 t로 바꿔주면 이런 형태가 되고, 역수관계고 이제 지수 쪽이 무한대에 가까이 가는 형태는 이게 무리수 2로 가까이 간다. 예. 지수 쪽이 이제 0에 가까이 가는 형태의 극한은 1이다. 예. 예, 그 다음에 얘는 이제 x가 이제 무한대 근처에 있으면 x분의 1은 0 근처에 있고, 그럼 코사인 0은 이제 1 근처에 있고, 그래서 가로 밑쪽은 이제 1에 가까운 쪽에 있고, 뭐 지수 쪽은 이제 무한대 쪽에 있어서 형태가 뭐 1의 무한대승 요런 꼴에 대한 형태인데, 예를 들어 로그를 취하게 되면 ln1 곱하기 무한대 그런 꼴이고, ln1이 0이니까 사실 0 곱하기 무한대 꼴이죠. 0 곱하기 무한대 꼴이고, 그래서 0 곱하기 무한대 꼴에서 이 무한대 쪽을 이쪽 분모로 내리면 0분의 0 꼴이 될 거고, 이 0 쪽을 이쪽 분모로 번분수로 내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될 거죠. 그래서 결국 0하고 무한대를 곱한 꼴도 한쪽을 분모로 내려서 번분수식으로 표현을 바꾸면 얘도 이제 부정형 꼴에 물론 해당이 된다.
이런 꼴도 로고를 취하고 나면 뭐 부정형에 맞는 그런 꼴이 된다. 그래서 여기 로고 취한 값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식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 문제의 식에 대해서 이제 로고를 이제 취해 보고 나면 이제 x제곱 곱하기, 그러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x제곱 곱하기 이제 ln 값 이런 식의 이제 나오는 상황이 될 텐데, 저희가 이제 나중에 로피탈스램 이제 미분 같은 강으로 거쳐갈 텐데, 뭐 x분의 1이라는 형태에 대한 식을 사실, 그리고 하나를 이제 번분수를 이제 내려가지고 이제 식을 결과적으로 이제 쓸 건데, 그러니까 여기 x제곱 같은 거를 이쪽 분모로 내렸으면, 그래서 얘를 번분수로 내렸으면 뭐 이런 형태대로 쓸 건데, 결과적으로 이런 x분의 1에 대한 식을 저희가 미분하는 것보다 그냥 다항식 형태로 쓰는 게 당연히 미분이 좋으니까 여기 x분의 1을 그냥 t로 지금 바꿨고, 그래서 여기 x분의 1 대신에 t로, 여기 x분의 1의 전체 제곱이니까 이제 t의 제곱으로 이제 계산 편의성에 바꾼 거고, 뭐 여전히 이제 부정형의 꼴이다. 얘를 번분수로 표현하든 이쪽으로 내려서 번분수로 표현하든 이제 부정형의 꼴이고, 결국 이제 부정형의 꼴이고, 로피탈 정리를 적용하면 이제 이런 값이 나온다. 그리고 이제 로고를 취하고 나서 이제 값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원래 로고 취하기 전에 값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의 무한대 쓴 꼴일도 이런 꼴하고 같은 꼴이, 로고를 취하고 나면 이런 꼴하고 같고, 얘를 분모로 내리거나 얘를 분모로 내리면 역시 부정형에 해당하는 꼴이다. 뭐 다음 정리는 이제 여기 숫자, 아까 a라는 숫자로 가까이 가는 극한 대신에 이제 무한대 쪽으로 가까이 가는 이제 극한에 대한 상황들을 쓴 것인데, 뭐 이 상황도 그 적당히 이제 변수를 이제 다시 써주면 이제 어떤 숫자로 가까이 가는 극한에 대한 명식으로 당연히 표현이 바뀌고, 앞에 처음에 나왔던 정리 내용들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게 바뀐다. 뭐 이런 식을 쓰게 되면 당연히 이제 t가 점점 0에 가까이 가면 여기 t분의 1이 이제 무한대에 가까이 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을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뭐 t가 0에 가까이, 큰 f에 대해서 이제 t가 0에 가까이 가는 상황하고, 이 작은 f에 대해서 이제 x가 이제 무한대에 가는 상황에 대해서 뭐 당연히 같은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 상황이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활용하는 게 이제 문제의 원래 지문인데, 제가 어떤 숫자로 가까이 가는 극한에 대한 상황들을 적용하는 게 역시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식의 함수들을 이제 넣어주게 되면 여기 이렇게 숫자 쪽으로 가까이 가는 극한을 저희가 활용하는 게 가능하다. 뭐 쥐도 이제 마찬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식을 이제 표현에 이제 담아주면 되고, 뭐 정역의 상황들은 생각을 해보면, 원래 작은 f 작은 g가 이제 a보다 큰 쪽에 대한 범위를 이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 보면 정확하게 이제 역수를 다시 취하게 되면 이제 이런 범위로 이제 쓰는 게 이제 적절한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큰 f랑 큰 g는 이제 정의역을 이렇게 쓰는 게 원래 작은 f 작은 g에 대한 정의역 범위하고 이제 맞는 범위고, 그럼 이제 이런 함수를 이제 큰 f 큰 g라고 정의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무한대 극한하고 연가는 극한에 대해서 등호 관계가 이제 성립하도록 큰 F하고 큰 G가 이제 정의된 것이고, 그러면 이제 앞선 정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그래서 앞서 나와 있던 이제 정리를 적용하면 된다. 그래서 뭐 이거는 그대로 방금 전에 등호 관계고, 이 부분이 어떤 숫자로 가까이 가는 극한이니까 이제 방금 전에 저기 먼저 나와 있는 정리를 이제 활용할 수 있고, 따로따로 이제 미분한 식을 쓰게 되면 이제 합성함수 미분하시면 되고, 여기 이제 뭐 마이너스 t제곱분의 1은 이제 서로 이제 지워지고, 역시 t가 이제 양수 쪽에서 0에 가까이 가면 얘는 이제 무한대 쪽에 가까이 가고, 뭐 똑같은 식이 이제 무한대에 가까이 가고, 그래서 결국은 이 x라고 쓰면 이제 x가 무한대에 가까이 가는 극한이고, 양 끝은 이제 등호로 성립한다.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을 유지할 수 있는 큰 F하고 큰 G를 이제 정의를 해서 앞서 나와 있는 정의 내용까지 거쳐가면 등호가 유지되는 게 확인된다.
뭐 여기 이제 숫자로 깔까는 극한이고,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 대해서도 저희가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 대해서도 뭐 각각 미분한 것에 대해서 뭐 수렴값을 L이라는 걸 구해내면 뭐 얘도 L이다. 그래서 역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도 이런 결과가 성립하고, 얘도 다 이제 로피탈 정리로 보시면 된다. 예. 예,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증명 과정을 좀 A번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요 미분한 거, 각각 미분한 것에 대한 뭐 저 값이 이제 L이다. 뭐 이제 그대로 풀었으면 아까 뭐 A 더하기 델타라고 쓴 표현 대신에 그냥 C라고 썼어요. 그래서 이제 적당히 이제 C, 그러니까 A 더하기 델타, 그러니까 A보다 저 오른쪽에 있는 어떤 C가 적당한 게 이제 존재해서, 그래서 그 델타 반경 안에 있는 적당한 U, 그러니까 모든 U들에 대해서 저희가 L 근처에 있다. 예, 그대로 그냥 A 더하기 델타 대신에 C를 쓴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반경을 적당히 벌리게 되면 그 반경 안에 있는 모든 U에 대해서 L 근처에 값이 있다. 이 극한값이 L이다. 라는 상황을 이제 그대로 풀어쓴 상황이에요. 풀어쓴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에 U가 이제 뭐가 와도 이제 저 상황을 얘기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지금 조금 전에 이제 극한 관계를 그대로 풀어쓴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제 그 범위 안에서 이제 알파 베타를 이제 택하고, 나중에 이 알파는 A 쪽으로 극한을 취하려고 해요. A 쪽으로 이제 극한을 취하려고 이제 꺼내내고, 예,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정역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이제 이 G'이 이제 0이 되지 않는다라는 상황은 특별히 이 값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같지 않다라는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롤의 정리 내용에 의하면 이게 혹시 같다면 정확하게 G' 어떤 T0가 0이 되는 T0가 알파 베타 사이에서 존재할 것이고, 그럼 얘하고 당연히 말이 맞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전혀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이렇다라는 상황은 정확하게 뭐 알파 베타 뿐만이 아니라 등호가 되는 값은 당연히 없어야 돼요. 특별히 알파 베타에 대해서도 등호되는 값은 없어야 돼요. 예, 등호가 되지 않아야 돼요. 예, 그래서 이 가정에 의해서 이제 G알파하고 G베타가 이제 다르다. 예. 그래서 그 알파 베타 구간에서 이제 역시 코시 평갑 정리를 적용을 하게 되면 결국은 얘하고 이제 등호를 만족하게 되는 적당한 T가 이제 알파 베타 사이에 이제 존재하게 된다. 예, T는 여기 사이에 존재하게 돼. 예, 그래서 코시 평갑 정리 내용에서 어떤 D가 이 알파 베타 사이에 존재해서 이 등호를 이제 만족하는 그런 D가 이제 존재한다. 그래서 이 알파를 계속 A 쪽으로 가까이 가도 이제 계속 이제 성립을 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알파를 계속 A 쪽 오른쪽에서 A로 계속 가까이 보내게 돼요. 예, 그럼 얘는 0이고 이제 얘는 0이고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이제 없어지고 얘하고 얘도 이제 등호로 이제 성립하게 된다. 예. 어차피 D 자체도 이제 여기 AC 범위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C예요. 그러니까 D예요. D 자체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D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 상황에도 L 근처에 있다. 예. 어차피 A하고 C 사이에 있는 모든 U에 대해서 다 L 근처에 있었으니까 특별히 D도 그 C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A하고 C 사이 범위에 있으니까 역시 L 근처에 들어간다. 예. 뭐 등호 관계니까 역시 그대로 쓸 수 있고. L 근처에 이제 요 값이 이제 들어간다를 확인한 것. 그래서 지금까지 확인한 내용을 결국 다시 표현을 해보면, 뭐, 입실론을 뭘 주더라도 이제 오른쪽에 적당한 C가 있어서 그 C 사이에는 이제 베타에 대해서 이 함수 값이 L 근처에 있다. 예. 그래서 입실론을 뭘 주던지 간에 적당한 C가 있어서 그 안쪽 범위에 있는 모든 원소들에 대해서 값이 L 근처에 있다. 정확하게 이 극한값이 L이다. 라는 상황을 얘기한 거랑 같이. 결과적으로 이제 그 처음에 그 C가 존재하고 이제 모든 U에 대해서 이제 활용하는 상황을 이제 극한 정의대로 언급을 하고 나서 결국은 이 베타에 대해서도 저 언급을 마무리하고 싶었던 상황이고, 제가 코시 평갑 정리를 쓰기 위해서 잠깐 알파를 데리고 오고 나중에 알파를 이쪽으로 보내면 이제 0으로 가까이 가는 상황이니까 얘가 이제 0이니까 얘기가 완성이 된다. 예.
예. 그 다음에 뭐 다음 예제들도 뭐 그대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된다. 예. 그래서 로피탈 정리를 이제 적용을 해서 이제 각각을 따로따로 미분을 해서 예. 그래서 뭐 lnx를 미분을 하고 예. ln의 sin x를 미분을 하고 예. 그래서 뭐 본분수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사실 저희가 x분의 sin x의 극한도 1이고 뭐 역수치도 1이니까 저기 sin x분의 x도 당연히 극한이 1이고 코사인도 극한이 1이고 일단 이렇게. 예, 그래서 얘도 이제 뭐 각각을 미분하고 결국 이제 x분의 1이고 x가 무한대로 가니까 뭐 0이다. 예, 그래서 이 예제들도 이제 다 로피탈 정리를 거쳐가서 이제 값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요. 예, 다음은 이제 그 기출문제 상황에서 이제 로피탈의 역방향을 묻고 싶었던 이제 기출문제 상황이 있었는데 사실 그 기출문제는 사실 이제 로피탈 정리는 저희가 이렇게 뭐 부정형인 상태에서 뭐 0분의 0꼴이나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 부정형인 꼴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 사실 디귿하고 리을은 이제 부정형에 대한 꼴을 지금 언급한 상황이고 저희 로피탈 정리 내용이 여기 프라임분의 프라임에 대한 극한값이 이제 만약에 L이면 이거의 값이 L이다. 이게 사실 로피탈 정리고 기출문제는 이거에 대한 역방향을 물어보고 싶은 이제 기출문제가 있었는데 반대로 얘가 L이면 뭐 이쪽이 L이냐라는 방향을 묻고 싶은데 이게 사실 0분의 0꼴이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자체도 가정 자체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정형 자체도 가정이 없어서 사실 부정형 자체도 가정이 없으면 그러니까 여기 사실 이제 기억하고 니은은 이제 부정형이다라는 언급 자체가 없는 상황에 대한 질문이고 그럼 이거는 이제 로피탈하고 아예 관계가 없는 내용이고 그래서 그냥 이쪽 값하고 이쪽 값은 그냥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게 부정형이 아니면 이제 아무 관계가 없고 그러니까 0분의 0꼴이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도 아니라면 여기 기억이든 니은이든 이제 아무 관계가 없고 네, 아무 함수나 써도 이제 뭐 기억의 니은의 반리 상황이 되는 걸 뭐 쉽게 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부정형 꼴이 아닌 함수면 그냥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의 극한은 이제 아무 관계가 없어서 그냥 대충 아무 함수나 적어도 다 반리 상황이 돼요.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은 그냥 아무거나 대부분의 반리 상황이 되고 사실 이제 로피탈 정리 이제 역방향을 좀 물어본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여기 디귿 리을의 이제 상황들을 보면 저희가 이 상황이 됐을 때 이 상황이 된다 이게 사실 로피탈 정리의 내용이고 이제 디귿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반대로 이제 부정형 꼴까지 가정이 만약에 있고 이게 만약에 L이면 얘가 이제 L이라고 하는 상황이 이제 가능하냐 뭘 좀 생각해 보고 싶으냐면 그러니까 디귿에서 만약에 프라임분의 프라임은 그러니까 0분의 0꼴 중에서 0분의 0꼴 중에서 프라임분의 프라임은 4가 나오고 그냥 G분의 F는 5가 나오는 혹시 이런 애들이 혹시 있느냐라는 상황을 잠깐 물어보면 만약에 혹시 이런 F하고 G가 혹시가 있다면 디귿의 반례가 되는 것이겠죠. 혹시나 있다면 이런 상황이 이제 반례가 될 것인데 왜냐하면 여기 쓴 값하고 여기 쓴 값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혹시 이런 F하고 G를 내가 찾아낼 수 있다면 디귿에 대한 반례 상황이 이제 될 것인데 저희 디귿 가정에 이제 0분의 0꼴이 가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부정형 꼴이 이제 가정이 되어 있고 결국은 저희가 0분의 0꼴이고 G'F에 대한 극한값이 만약에 4가 나온다면 로피탈 정리에 의해서 이 값도 4가 나와야 되는 거죠. 결국은 0분의 0꼴이다 라는 상황까지 있고
이 상황까지가 성립했던 FG를 내가 하나 썼다면, 그런 FG를 썼다면 로피탈 정리 내용에 의해서 얘도 4가 나와야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여기가 숫자고 여기가 숫자면서 다른 숫자가 되는 부정형 꼴은 찾아낼 수가 당연히 없다가 돼요. 왜냐하면 로피탈 정리에 의해서 0분의 0 꼴이면서 이 값이 어떤 숫자로 나오는 FG를 내가 하나 썼다면 거기랑 똑같은 숫자로 여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둘 다 숫자면서 다른 상황의 숫자가 되는 그런 FG는 존재 자체가 안 하게 돼요. 근데 디귿에 이제 발레가 존재하게 돼요. 디귿의 발레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럼 디귿의 발레는 여기 자체가 숫자가 나오지 않는, 여기는 숫자가 나오지만 여기가 숫자가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이제 디귿의 발레 상황이 돼요. 그래서 사실 그 디귿의 발레가 이제 그런 발레가 있는데, 그냥 기출문제 발레를 사실 0분의 0꼴 가정도 없었지만 이제 기출문제 발레를 그냥 요 디귿의 발레로 그냥 적어드렸어요. 예, 그래서 그냥 이 기출문제는 부정형에 대한 언급 자체도 없지만, 그래서 아까 이제 기억, 니은 같은 질문이지만 그냥 디귿에 대한 발레를 이 기출문제는 발레로 적었어요. 그래서 그냥 gx를 x로, 이제 fx를 이제 이런 이런 상황으로 써보면 이 부분의 값이 이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g를 미분하면 1이고, 그래서 분모는 그냥 1이고, 얘를 미분하면, 그러니까 사실 얘는, 그러니까 미분했을 때 이제 0에서 큰 값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고, 0으로 극한치했을 때 값이 없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이걸 미분하면 1이니까 이거 사실 있으나 마나한 식이고, 이 녀석의 이제 미분시킨 함수에 대해서 코사인 앞에 아무것도 없는 식이 나오고, 이게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은 저희가 아까도 확인을 했었죠. 결국은 얘는 값이 없는 그런 상황의 발레를 적어볼 수가 있다. 디귿의 발레를 이거 값이 숫자로 존재하지 않는, 이게 숫자로 존재하면 발레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얘가 숫자로 존재하지 않는 그런 발레를 생각할 수 있고, 이 자체를 이제 그대로 나누게 되면 x를 여기다 나눌 거니까 그냥 x 곱하기 사인이 남는 식이고, 조임 정리해서 당연히 0이 돼요. 그래서 아까 이제 디귿의 발레로 이제 이런 발레가 있고, 물론 기출문제에 대한 발레가 되기도 해요. 예. 예, 다음 6장 5절 이제 테일러 정리를 볼게요. 예, 그래서 저희 뭐 여기 뭐 1차 도함수, 뭐 f', 2차 도함수, 뭐 f2', 뭐 n-1차 도함수, 그래서 여기 이제 미분한 횟수에 대해서 이제 몇 차 도함수다라는 이제 표현으로 이제 얘기를 해놨고, 그래서 가로 안에 이렇게 n을 썼다는 게 이제 n차 도함수를 얘기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 Cn급수에 대한 이제 정의 상황을 하고 있는데, 여기 n번을 미분을 할 수 있고, n번을 미분했을 때 걔가 연속까지가 되면 그런 함수를 이제 Cn급수다라고 한다. 그래서 아까 이제 기출문제처럼 그 미분이 한 번 가능하고 한 번 미분한 게 연속이냐 이제 그런 게 보장이 없고, 만약에 미분이 가능하고 한 번 미분한 애가 연속까지 되면 걔를 C1 급수라고 이제 부른다. 그래서 결국 미분한 애가 다시 연속이냐, 그건 일반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고, 그것까지 되는 함수를 이렇게 따로 이름을 이제 붙이기로 한다. 또 가로 안에는 이제 정의역이 어떻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으면 이제 정의역이 i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뭐 몇 번이고 미분이 다 가능하고 몇 번이고 미분해도 다 연속이 되는 그런 함수를 이제 C 무한대급 함수라고 이제 부르기로 한다. 역시 뭐 정의역을 나타내고 싶으면 이제 가로 안에다 정의역을 이제 나타내기로 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뒤에 쓴 거는 이제 정의역을 나타내고 싶을 때 쓴 표현이다. 그래서 저기 첫 번째로 나와 있는 함수를 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n이 2일 때의 상황을 잠깐 볼게요. 그러면 편의상 n이 2인 경우에 대한 상황들을 잠깐 보자면, 이게 혹시 0에서 미분이 가능하냐의 상황을 보려면 여기서 x를 한 번 더 나누고 극한값을 구할 건데, 당연히 x를 나눠도 x니까 당연히 0이란 극한값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래서 f'0은 0이다. 이제 계산 과정이 이제 바로 나오고, 결국 이제
사실 x가 0인 경우에 대해서 이제 0이다 라는 상황이 그대로 나오고, 얘를 미분하면 2x니까 사실 이런 상황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얘가 연속이냐의 상황을 체크하려면 이제 뭐 0쪽으로 극한을 취해 볼 건데, 뭐 당연히 0이 나오죠. 0이 나오고, 결국 여기랑 당연히, 그러니까 0에 대한 함수값이는 이제 극한값이 당연히 같고, 결국 0에서 연속이다 라는 상황이 해결이 되고, 뭐 0이 아닌 지점은 너무 당연하게 연속이고, 그래서 얘가 이제 연속이다. 그래서 한 번 미분을 했는데 얘가 이제 연속이 되니까 얘가 C1급수에 일단 들어가 있다 라는 상황. 그래서 혹시 정의역을 쓰고 싶으면 좀 정의역 실수 전체다 그런 걸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한 번 더 이제 미분이 가능하냐를 확인해 보려면 여기 x가 한 번 더 나눠지고 이제 극한을 구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 사실 x를 한 번 나누게 되면 이제 숫자 2가 남는 상황이고, 그 2가 남는 상황이면 당연히 그 다음에 대한 미분에 대한 연속성은 이제 들어가지 않겠죠. 그래서 당연히 그 다음 번째에는 당연히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결국 뭐 저 상황이 되면 뭐 어디까지는 이제 들어가냐 상황을 이제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 어디서부터 들어가지 않는다의 상황을 좀 얘기할 수 있죠. 결과적으로 이 n에 따라서 이제 어디까지 들어가고 어디까지 안 들어간다의 상황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뭐 그런 예제를 하나 본 거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테일러 정리를 이제 보기 전에 테일러 다항식에 대한 상황들을 잠깐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 근처에서 이 함수하고 좀 값이 가까운 데 있는 이제 다항식을 저희가 이제 테일러 다항식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A 지점에서의 값이 완전히 같고 A 지점에서 미분계수 값이 같은 다항식 중에서 저런 다항식을 찾아본다 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조건을 이제 두 개를 만족하는 다항식을 찾으려면 1차식을 쓰면 되겠죠. 1차식을 쓰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등호 조건 두 개를 활용해서 C나 D를 저희가 구할 수 있고, 결국은 이제 미지수 부분, 저희가 처리가 가능한 부분을 이제 두 개 정도를 쓰게 되면 이 등호 두 개에 의해서 처리가 가능하니까, 결국 1차식을 쓰게 되면 뭐 적당히 처리가 가능한데, 제가 A 지점에 대한 저 등호 관계를 쓰기 위해서 C 곱하기, 이거 곱하기 C 더하기 D, 뭐 그것도 어차피 1차식이고, 그래서 어차피 이런 걸로 쓰는 게 이제 저 등호 관계를 활용하니까 더 쉬운 식이고, 그리고 사실 이제 바로 A를 넣어보면 여기 어떤 숫자들을 이제 쓸 건데, 당연히 A를 넣어보면 여긴 PA고 이쪽은 다 없어지고 여기 상수항 부분이 남는데, 상수항 부분이 정확하게 FA여야 당연히 이 관계를 만족을 할 거고, 당연히 미분에 대해서도 이제 등호 관계를 만족을 하려면 사실 미분하면 여긴 없어지고 여기 미분하면 여기 x의 개수가 1이니까 사실 여기 숫자만 남을 텐데,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이 등호 관계를 만족을 하려면 당연히 이렇게 써야 이 등호를 당연히 만족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1차식 중에서 저 등호 두 개를 다 만족하는 애를 표현해내면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거를 쉽게 알 수 있고, 뭐 조건을 더 늘리고 얘기를 똑같이 해도, 그래서 이제 함수값부터 n개 미분값까지에 대해서 다 등호를 만족하는 저성의 다항식을 찾아보려고 하면, 지금 n개 미분, 여기 이제 미분하기 전부터 n개 미분까지에 대한 등호를 줬기 때문에 이제 등호 관계가 n 더하기 한 개가 있고, 등호 관계가 n 더하기 한 개가 있다면 n차식을 썼을 때 개수가 n 더하기 한 개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n차식을 잡으면 이 등호를 다 만족하는 n차식을 찾아올 수가 있다. 그래서 n차식을 쓰게 되면 개수가 정확하게 n 더하기 한 개고 등호가 n 더하기 한 개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처리가 가능하고, 그래서 개수들의 이름을 AI라고 이제 적게 되면 저 AI들은 이제 구해내는 상황을 거쳐가서 다항식을 구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이제 A를 대입하면 다 없어지고 상수항이 남고, 정확하게 여기 A 대입한 상황만 남을 텐데, 그 PA0, PA가 아니고 FA고,
또 한 번을 미분하고 또 a를 대입하면 요 조건에 의해서 그 다음에 a1이 해결이 되고, 한 번 더 미분하고 a를 대입하면 a2가 해결이 되고, 일반적으로 결국은 k번을 미분하고 a를 대입하는 상황을 거쳐가면 k번째 개수가 이제 결정이 나는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결정이 나는 걸 계산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개수가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래서 이 표현되어 있는 개수를 정확하게 다시 언급을 쓰면 그 다항식이 저희가 n차 테일러 다항식으로 부른다. 그래서 이 개수를 그대로 표현을 다시 넣어줬을 때 그래서 그 개수 구해놓은 상황을 그대로 다시 원래 잡았던 개수에다가 넣었을 때 이 다항식이 결국 개수를 구해놓은 그 다항식이고 저 조건을 다 만족하는 다항식이죠. 제가 이런 다항식을 n차 테일러 다항식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형태대로 이제 표현이 되는 다항식을 저희가 테일러 다항식이다라고 부르고, 정확하게 테일러 다항식은 당연히 이걸 만족하는 다항식이에요. 그래서 테일러 다항식은 여기 이 등호관계들 다 만족을 하는 녀석이다. 그리고 이 테일러 다항식하고 원래 함수에 대한 차이를 제가 이제 나머지라고 이제 부른다. 그래서 이 테일러 다항식하고 원래 함수 f하고의 차이, 그 차이를 나머지라고 부르고 이제 rn 뭐 그렇게 이제 쓰기로 한다. 이제 테일러 정리 내용을 이제 보면 이제 뭐 지금 f가 이제 6의 구간을 정의역이다라고 표현을 해갖고, 이제 거기서 이제 n번까지 다 미분이 가능하고, n번을 미분한 거에 대해서 연소까지도 이제 성립을 한다. 이제 시행급수 있고, 그 다음에 n 더하기 한 번이 또 미분이 가능하다. 그럼 미분은 n 더하기 한 번까지 가능하다라는 거죠. 미분은 n 더하기 한 번까지 가능하고, 뭐 n번까지는 연속도 되어 있다. 뭐 거기 이제 가정 부분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테일러 정리 내용은 아까 요게 테일러 다항식이었었어요. 여기 아까 테일러 다항식이었었는데, 그 테일러 다항식하고 이제 원래 다항식은 이제 오차가 있을 텐데, 그 오차를 그래서 여기까지 쓴 요 n차 다항식을 저희가 n차 테일러 다항식이다 라고 부르고, n차 테일러 다항식하고 원래 다항식을 뺀 걸 나머지다 라고 부르고, 그래서 요 나머지 부분을 이런 관계로 이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혹은 또 이런 관계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걸 이제 테일러 정리라고 이제 부른다. 그래서 여기 이제 n차 테일러 다항식하고 원래 다항식에 대한 오차에 나오는 그 부분을 저희가 나머지라고 부르고, 나머지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적어볼 수 있다. 그게 이제 테일러 정리고, 또 이렇게 적어볼 수 있다라는 것도 이제 테일러 정리다. 뭐 각각은 이제 코시, 라그랑지 나머지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그래서 뭐 증명하는 과정을 두 개 다 보고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정역에 있는 x를 하나 이제 고정을 하고, 이제 큰 f에 대한 함수를 이제 정의를 하는데, 여기 이제 원래 f에서 이제 뭘 빼고 있는데, 그 뺀 형태가 정확하게 그 테일러 다항식 형태에 대한 식을 그대로 뺐어요. 그리고 거기 중심점을 이제 t에서 전개한 식에 대해서, 그래서 t를 중심점으로 두고 전개한 그 테일러 다항식을 원래 함수하고 뺐을 때에 대한 식으로 큰 f를 정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 상황으로 이제 정의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나머지다라는 상황이 t자리에다가 a 들어간 게 정확하게 나머지가 되죠. t자리에다가 a가 들어간 게 정확하게 나머지예요. 그래서 큰 f에다가 큰 f의 a에서의 함수값을 구하는 게 이제 나머지를 구하는 것이다. 어쨌든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 물론 t에 대한 미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t를 변수로 보고 이제 t에 대한 미분을 하는 거고, 그럼 이제 여기 fx는 이제 미분하면 이제 없어지고,
여기 백이 뒤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미분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 뭐 ft를 미분하면 그대로 f't고, 지금 마이너스하고 이제 가로는 이제 그대로 그냥 썼어요. 예, 가로 썼고, 그냥 여기 가로 안쪽에 대한 미분을 그냥 쭉 쓰려고 하는데, 그래서 ft를 미분하면 그대로 f't고, 그 다음 식을 이제 미분하면 이제 t에 대한 식이 곱해져 있으니까 이제 곱에 대한 미분을 그대로 하시면 되고, 얘를 먼저 미분할게요. 그래서 얘를 먼저 미분을 하고, 그래서 얘를 먼저 미분을 하고, 그럼 이제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얘를 곱하고,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하고, 얘를 그 다음에 곱하는, 그래서 여기 요 텀을 결국 t에 대한 미분을 하는데, 순서를 이걸 먼저 미분할게요. 그래서 이걸 먼저 미분하고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이거 곱하고,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하고 얘를 그대로 곱하고, 그래서 순서를 뒤에 걸 먼저 미분한 걸 쓸게요. 그래서 이런 식이 나와요. 그 뒤에 것들도 그대로 얘를 먼저 미분하고, 그 다음에 얘를 곱한 걸 쓰고, 그 다음에 이걸 미분한 걸 여기다 그대로 쓰고, 그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이제 2 곱하기 2 곱하기 이거 1승이 될 거고, 여기 2팩토리아라고 약분이 되고, t에 대한 미분이니까 또 마이너스가 붙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거를 이제 미분을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곱한 걸 그대로 쓰고, 그래서 미분을 한 번 더 했으니까 여기 이제 3번 미분이 되고, 그대로 쓰고, 그래서 이제 그대로 이제 뒤에 것들은 이제 곱의 미분을 거쳐서 이제 쭉 써요. 쭉 쓰고, 그래서 이제 쭉 쓰게 되면 이게 다 지워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지워지고, 지워지고, 그래서 다 지워지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얘만 남는다. 그래서 다 지워지고, 맨 끝에 있는 애가 하나가 남고, 제일 바깥에 지금 마이너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앞에 이제 마이너스까지 있는 표현까지를 쓰는 게 이 큰 F에 대한 이제 미분에 대한 상황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큰 F를 그냥 미분을 계산시킨 식이에요. 그래서 미분한 식이고, 이제 평갑 정리를 이제 쓰면 요 이제 등호를 만족하는 이제 적당한 tx가 a하고 x 사이에 이제 존재할 것. 그래서 a하고 x 사이에 적당한 tx가 존재해서 요 등호를 이제 만족하는 애가 이제 존재한다. 그리고 여기 f 프라임 tx다라는 부분은 뭐 방금 전에 큰 F의 미분을 쭉 썼던 식이 방금 전에 있었으니까, 여기 있었으니까 여기 결국 t자리에다가 tx가 들어간 게 정확하게 f 프라임 tx인 거죠. 그래서 여기 제일 마지막 식에다가 t자리에다 tx를 넣은 거를 f 프라임 tx에 대한 식으로 그대로 쓰고, 그래서 여기 큰 F에 대해서 tx에 대한 미분 계수는 이제 앞 페이지에 나와 있던 이제 그 상황을 이제 그대로 쓰고, 나머지 이제 그대로 쓰고, 그래서 그냥 평갑 정리 내용을 쓴 것이고, 그냥 큰 F에 대한 미분을 계산 과정에서 나왔던 애를 그냥 그대로 쓴 상황이 돼요. 그 다음에 큰 F에다가 이제 x가 들어가면, 이제 큰 F에다가 이제 x가 들어가면 여기 다 0이고 여기 0이고 다 여기 0이고, 여기도 x가 들어가면 둘이 뺀 것도 0이어서 큰 F 자리에 t자리에 x가 들어가면 0이, 그래서 큰 F에다 x 자리에도 0이 들어가면 x가 들어가면 0이고, 물론 또 a가 들어가면 정확하게 그 나머지 식이랑 일치해요. 정확하게 이제 이 상황을 이제 확인한 상황을 이제 같다. 그래서 큰 F의 a 값을 확인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등호 관계에서 큰 F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 그래서 넘기고 나눠 보면 그대로 이제 이런 값으로 이제 그대로 나온다. 저희 지금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 식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